가족 간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흉흉합니다. 오늘 사건은 아내가 딸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양재 변호사님, 40대 여성이 전 남편을 때려서 숨지게 했는데 무려 500회가 넘는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충격적이긴 한데, 근데 아내가 혼자 저지른 게 아니라 딸도 함께, 그리고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징역 30년형이 확정이 된 것인데 네. 이 범행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딸과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을 했다, 뒤에서 조종했다라고 지목이 되는 무속인까지 모두 지금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딸의 경우에는 10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네. 무속인 B 씨의 경우에는 역시 이 3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건데 일단은 전 남편에게 자녀들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술해야 된다. 그 신기가 있어서 네. 그렇게 속여서 그 비용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폭행으로, 무자비한 폭행으로 남편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고요. 네. 사실 아들도 가담했는데 아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래서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야, 끔찍합니다. 전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한 후에 자녀들까지 데리고 무속인 집에서 살았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당했겠죠. 그래서 전 남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살해까지 하게 된 이런 사건인데, 야, 어떻게 하다가 이 무속에 이렇게 심취해서, 심취가 넘어서서 이건 좀 과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게 맹신과 맹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속이니까 좀 더 심한 거지만 네. 우리의 그 기본 종교도 세계사적으로 보면 중세 암흑기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제들이 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인간을 굉장히 존엄성을 말살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자신들이 어떤 규율을 정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왜 가능한 것이냐면 신에 대한 맹신, 네. 그리고 맹종,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생각하게 되고 인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오고 네.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지금 발전해 온 것인데요. 그 무속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맹신과 맹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저런 것을 보고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걸 보면서 저는 이제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요새 정치권도 너무 특정 정치인이나 인사들에게 맹신과 맹종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 끝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전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무차별 폭행했다. 500회가 넘게 폭행했다. 그래서 죽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표현이 흉기를 동원해서 지금 약 500여 차례를 때렸다. 그러니까 뭐 온몸을 다 때린 거예요, 정건희 대변인님. 저는 이 뉴스 보고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은 뉴스인데 네. 저는 이런 소식이 다소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불편할 수 있지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뭐 정치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에 너무 배금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돈을 위해서 지금 돈 뜯어내려고 남편을 이렇게 맞아요. 살해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가고 있나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래픽 좀 보시죠. 자, 신들린 것처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신내림을 받았다, 구술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신내림이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녀들이 딸이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실제 그 딸도 연기를 했다면서요, 양재인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딸도 10대였어요. 19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할머니신 연기를 해라라고 무단히 시키고요. 그리고 아들은 아예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도 나라장군 신이 든 것처럼 연기하라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이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속여서 사실 이 전 남편의 경우에는 뭐 부친에게 돈을 조금 빌리기도 했고 네. 건설사에서 선불금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데서 선불금을 받아서 돈을 일부 주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더 돈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해서 폭행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상황이었고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정신적 지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엄마의 경우에는 네. 사실상의 돈을 좀 목적한 바도 사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폭행하다 보면 네. 여기저기 때리는데 중요 부위도 때렸다. 네. 그러니까 엄청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신들의 그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죄책감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중세 암흑기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신의 이름이다라고 하면 그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네. 이 무속도 하나의 본인이 맹신하는 어떤 한 신적 존재가 용인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신의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맹신이라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것이다. 가스라이팅, 남에게 또 무엇인가에게 그 이데올로기나 종교에 의해서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것, 그리고 어떤 존재에 의해서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 전체를 다 말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는 것들이 전부 다 계기가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어렵거나 절실할 때 네. 하나가 맞아떨어지면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맹신하게 되는 맹신하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러 장의 사진을 네. 무속인에게 보내요. 네. 그 사진 중에서 혹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자기 사진이 돌아왔는데 진짜 당선이 되면 그다음부터 맹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기 쉬운 게 무속이다라는 걸 알고 경계심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끔찍하게 500여 차례를 폭행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이게 감형되어서 또 30년형이 내려졌어요. 맞습니다. 뭐 이런 거는 더 엄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딸은 뭐 1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10년형이 선고가 됐었고 네. 다만 이 무속인과 실제 살인 행위를 옮긴 그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무기징역이다가 30년형으로 감형이 된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일단 2심 재판부에서 이렇게 감형이 된 것인데 일단 피해자가 사망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폭력범죄로 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니까 전과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뉘우치는 반성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화의 여지가 그래도 있다. 그리고 뭐 반성의 개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부 감형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범죄 수단이라든지 잔혹성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살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비록 이혼으로 그 관계가 끊긴 전 남편이기는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이 살인의 양형 기준을 좀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에서 양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기는 했지만 조금 양형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잔혹한 사건 이야기 해봤습니다.